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 퇴근 후에 자정에 출발해서 시골로 왔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간단히 산행을 하는데 벌써 구절초가 피어 있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만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고향산은 가끔씩 찾아도 편안합니다. 아마도 길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버섯이라 부르는 아까시 흰구멍 버섯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단풍취도 벌써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젖버섯류가 제법 많이 보이는데요. 젖버섯은 식용버섯도 있지만 독버섯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 흰색의 유액이 흐르는 것은 식용버섯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젖버섯을 만나는데 노란색의 유액이 나옵니다. 반가운 보라끈적버섯입니다. 온몸이 짙은 보라색으로 뒤덮인 이 버섯은 숲속의 기족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끈적버섯 속은 종류가 수천 종에 달하고 서로 비슷해서 전문가조차 현미경 없이는 정확한 동정이 불가하다고 할 정도인데 보라색을 띠는 끈적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끈적버섯의 양리적 효능은 아직 밝혀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식용 가능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계곡을 건너가려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곧 겨울잠에 들어 내년 봄 다시 뛰어다녀야 할 개구리가 생을 마감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의 삶은 개구리가 문득 생각납니다. 이곳에도 밤이 지천입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시골 가을을 떠올리면 감과 밤이 생각나는데요. 아마도 그것들이 가을의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라색의 버섯을 다시 만납니다. 자주 졸각버섯이나 민자주 방망이버섯 등 일부 식용버섯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라색 버섯은 독성이 있거나 식용이 금지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 구경을 하고 일어서는데 뱀이 보입니다. 산에서 뱀을 만나면 한동안은 땅만 쳐다보며 걷게 됩니다.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밟거나 버섯을 무심코 만지다가 뱀을 건드리게 될까봐 조심을 하는데요. 뱀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스틱으로 살살 주변을 훑어봅니다. 반가운 황소 비단 거물버섯입니다. 황소 비단 거물버섯 주변으로 또 반가운 버섯이 있습니다. 곤봉 뽕나무 버섯 혹은 천마 뽕나무 버섯이라 부르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식용을 하지만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버섯으로 취급하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뽕나무 버섯은 천마와 공생하는 균으로 맛과 향이 좋지만 과식하거나 생식하면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뽕나무 버섯은 나무에 붙어 자라지만 이렇게 땅에서 자라는 뽕나무 버섯을 천마 뽕나무 버섯 또는 곤봉 뽕나무 버섯이라고 부릅니다. 갓
표면에 인편이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 엄청난 군락입니다. 오늘은 이 버섯을 채취해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해야겠습니다. 나무에 붙은 뽕나무 버섯은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땅에서 한꺼번에 자라는 뽕나무 버섯을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송이과에 속하는 뽕나무 버섯의 갓표면은 연한 갈색 또는 황갈색이고요. 중앙부에 진한 갈색의 미세한 인편 그리고 갓둘레의 방사상의 줄무늬 약간 성긴 내린 주름살형이 특징적입니다. 갈색의 대는 섬유질로 아래쪽이 약간 더 굵고 색깔 또한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갓 아래 포자낭을 감싼 것으로 추정되는 가락지 모양의 미숙한 턱받침의 유무로 뽕나무 버섯과 뽕나무 버섯 부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뽕나무 버섯이 엄청나지만 천마에게 양보하고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능이버섯도 나오는 산이지만 멧돼지가 있으니 너무 올라가지 말고 서둘러 내려오라는 어른들의 말에 더 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400고지 정도에서 올라왔을 때와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보상받는 느낌으로 긴 연휴를 이곳에서 보낼 생각인데요. 주변이 온통 산이어서 저만 신이 났습니다. 벌써 산초 열매도 까맣게 익어가고 숲은 어느새 가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이번에도 반가운 버섯을 만나는데요. 쫄깃한 식감이 아주 맛있는 검은 비늘 버섯입니다. 단단하게 붙어있는 녀석을 따보니 벌레가 먼저 시식을 해버려서 아쉽지만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누리짱 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더덕 향이 나서 주변을 탐색해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계곡 쪽으로 내려오다가 향긋한 소나무 한잎 버섯을 만납니다. 굳이 따보지 않아도 이 계절에는 벌레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 구경만 합니다. 이번에는 소나무 잔나비 걸상 버섯을 만납니다. 소나무 상황버섯이라고도 부르는 이 버섯은 고형 암세포를 억제하고 심장병이나 콜레스테롤 배출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려와 다시 천마 뽕나무 버섯을 만납니다. 아무래도 내년 봄 천마가 올라올 때쯤 한 번 더 와 봐야겠습니다. 계곡 양쪽으로 천마 뽕나무 버섯이 엄청납니다. 이번에는 포도색 잔나비 버섯입니다. 자실층과 갑 표면이 포도주색을 띠고 있어서 포도색 잔나비 버섯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식동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색 잔나비 버섯을 마지막으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